7장에서는 어쨌든 적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7장 한 중간까지는 중간고사 범위였지만 어쨌든 뒷부분도 뒷부분은 기말 범위에 들어가니까 좀 앞에 있는 내용을 그래도 좀 까먹지는 않아야겠죠. 뭐 시험에 제가 낼 때는 되도록이면은 뒷부분에 있는 거 위주로 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앞에 나오는 뭐 몇 가지 정의들이나 뭐 개념들은 계속 뒤에도 중요하니까 저희가 뭐 적분을 어떻게 정의를 했는지, 뭐 리만 적분이라고 부르는 거를 우리가 정의를 했는데, 뭐 그거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뭐 이런 파티션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필요해서 정의역을 좀 쪼개고 그 각각의 정의역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최소값이나 뭐 사실 인피멈이긴 하지만 최대값을 정의를 해서 이 적분을 좀 잘 근사를 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다루고 있는 함수는 항상 유개인 함수를 다루고 있고, 이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는 정의역은 이 a, b라고 하는 이 닫힌 유한한 구간에서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분할을 가지고 우리가 적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로어썸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뭐 어퍼썸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테니까, 이 로어썸이랑 어퍼썸을 만족하는 뭐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뭐 리파인먼트라고 해서 더 잘게 쪼갠 거를 생각을 하면은, 더 잘게 쪼갤수록 로어썸은 커지고 어퍼썸은 줄어든다. 그래서 점점 잘게 쪼개면 쪼갤수록 로어썸은 늘어나고 어퍼썸은 줄어드니까 얘네가 적당히 잘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뭐 그래서 수렴하는 건 아니지만 뭐 여러 가지 정리들을 보이면은 되는데, 그다음에 또 우리가 필요했던 게 임의의 두 개의 파티션을 가지고 오면은 항상 어퍼썸이 더 크다라는 거,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얘기를 했었고, 적분 가능하다라는 거를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 이 어퍼썸들은 이제 점점 리파인하면 할수록 줄어드니까, 그래서 인피멈을 생각을 하는 게 자연스럽고, 로어썸은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 인피멈을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수프리멈인데 자연스럽습니다. 수프리멈을 생각하는 게. 그래서 뭐 어퍼썸이 항상 로어썸보다 더 크다라는 거 또 우리가 알고 있고, 뭐 결국 우리가 하려는 얘기는 이 리만 적분 가능하다는 게 뭔지 어떻게 정의를 했었냐면, 그냥 이 어퍼 인테그랄이랑 로어 인테그랄이랑 같은 경우를 우리가 리만 적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은 이 두 개가 값이 같으면 우리가 걔를 이렇게 많이 썼던 것처럼 요 적분 기호를 나타내서 이렇게 씁니다. 그럼 이게 정의이긴 한데, 보통 이런 정의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어떤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걔가 리만 적분 가능한지 안 한지를 좀 판단을 하고 싶은데, 이제 요 정의만 가지고는 좀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얘네가 수프리멈이나 인피멈으로 정의가 된 거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그대로 이용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대신에 요 수프리멈, 인피멈을 이용하는 거 대신에 우리가 좀 많이 쓰는 거는 요 뭐 인테그러빌리티 크리테리언이라고 해서, 어떤 함수가 뭐 유개인 함수가 적분 가능하다라는 거랑 동치가 뭐냐면, 어떤 뭐 임의의 엡실론이 주어져 있을 때 뭐 파티션을 하나만 잘 잡으면 되는데, 파티션이 뭐 모든 파티션에 대해서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어떤 임의의 엡실론에 대해서 파티션이 딱 하나만 존재해도 상관이 없는데, 어떤 파티션이냐면 어퍼썸과 로어썸의 차이를 항상 원하는 만큼 줄여줄 수 있는 파티션을 찾을 수가 있으면 우리가 인테그러블 하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하게 얘는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래서 요거를 만족하면 우리가 리만 적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걔가 리만 적분 가능한지 안 한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제가 뭐 시험에도 냈었던 예제 중에 하나가 사인 x분의 1 같은 거였는데, x가 0에서 1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고, 뭐 0일 때는 0인 이런 거를 얘기를 했는데, 뭐 제가 풀기는 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잠깐만 얘기를 하면, 이제 이런 함수들을 우리가 좀 종종 만날 거니까, 얘는 이 함수는 x가 0만 아니면은 되게 좋은 함수죠, 그렇죠? 그래서 0 근처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0 근처에서 뭔가
작업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0부터 약간만 이렇게 옆에 있는 거 델타를 뭐 어떻게 잡을 건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0보다 큰 델타긴 한데 좀 작게 잡으면 잡을수록 좋겠죠. 얘를 0 근처에서 파낼 건데 0 근처에서 문제가 되니까 이제 뭔가 도려낼 건데, 도려낼 때 좀 조금만 도려내는 게 좋겠죠. 너무 많이 도려내면 또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먼저 작게 도려내야 될 것 같은데, 얘를 어떻게 도려낼 거냐면 우선은 델타를 하나 이렇게 잡아놓고, 그러면 델타부터 1까지는 연속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뒤에 나오긴 하지만 뭐 연속 함수가 적분 가능하니까, 그래서 얘는 적분 가능하니까 문제 없고. 그럼 이제 문제는 여기서 0에서 델타까지는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면, 얘는 이제 어퍼썸이랑 로어썸을 진짜로 계산을 할 건데, 사실 이제 파티션으로 쪼개져 있긴 하지만 점이 딱 2개밖에 없으니까 어차피 가로 길이는 얘로 고정이 되어 있고, 이제 세로 길이만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세로 길이는 어차피 구간이 지금 이렇게 함수가 좀 되게 진동하면서 생겼으니까, 뭐 여기가 뭐 대충 0이고 여기가 뭐 델타라고 하면은 얘네들은 뭐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가로 길이는 어차피 델타로 고정이 되어 있고, 세로 길이만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세로 길이는 수프리멈이랑 인피멈으로 나타나죠, 그렇죠? 얘가 뭐 특별히 이 함수가 어떤지에 따라 이 수프리멈과 인피멈이 뭐 함수값으로 좀 잘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서는 수프리멈은 항상 1이고 인피멈은 항상 마이너스 1입니다. 그렇죠? 뭐 이거를 뭐 증명을 하면 할 수도 있는데, 뭐 계속 진동하고 있으니까 그냥 1이고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거는 뭐 이렇게 언급을 해줘도 되고, 뭐 엄밀하게 증명을 해줘도 되고, 그러면은 1인 거를 수프리멈이 1이고 인피멈이 마이너스 1이니까 뭐 어퍼썸에서 뭐 요 구간에서 어퍼썸에서 로어썸 빼준 거는 2델타가 되겠죠. 그러니까 1 곱하기 델타 빼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델타니까 2델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제 파티션을 좀 잘 잡아야 되는데, 어떤 파티션을 잡아야 되냐면 어퍼썸이랑 로어썸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아져야 되니까, 어차피 이 뒷부분에서는 적분 가능하니까 뭐 이미 이런 파티션이 잘 존재하는 거고, 이 델타 콤마 1에서의 파티션은 잘, 우리가 원하는 파티션 잘 존재하고, 이제 여기에서만 잘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어퍼썸 로어썸 뺀 게 2델타니까 얘가 어쨌든 뭐 충분히 작아지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뭔가 이 델타를 잡긴 잡는데 되게 작게 잡아야 될 것 같았는데, 왜 작게 잡아야 되냐면 어쨌든 0 근처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0 근처에서 좀 도려낼 필요가 있는데, 좀 작게 도려낼수록 좋겠죠. 너무 많이 크게 도려내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작게 도려내는데 얼마나 작게 얘를 잘라내야 되냐면 뭐 요 정도로 만족하게, 그러니까 어떤 엡실론이 주어져 있을 때 델타를 적당히 뭐 2분의 엡실론보다 작게 해주면은 얘가 되게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작게 도려내주면 뭐 문제가 안 생긴다. 그래서 리만 적분이 잘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뭐 방금 얘기했었던 뭐 연속이면 적분 가능하다. 뭐 이것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중간고사 범위였었고, 그러면은 이제 연속 함수는 이제 적분 가능하니까 더 이상 우리의 관심사는 아니죠, 그렇죠? 그냥 연속 함수는 되게 좋은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는 이제 연속이 아닌 점들, 불연속점이 좀 있는 애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중간고사 이전에 했던 거에서 여러분들이 아직 안 보셨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단단하게만 잠깐만 얘기를 하면은 뭐 이렇게 불연속이 좀 있는 함수들, 그래서 어떤 함수인데 이런 불연속점이 좀 있는 애들을 다루려고 하는데, 예제 7.3.1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불연속점이 하나만 있는 거는 잘 커버가 돼요. 얘도 뭐 그림을 그려보면은 0에서 2까지인데 x가 1일 때만 0이고 x가 1일 때는 아닐 때는 전부 다 0인 뭐 이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분을 할 건데, 우리가 아직 적분이랑 넓이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이미 그거는 알고 있으니까, 뭐 이 함수 그래프의 넓이를 구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당연히 2라고 얘기를 할 텐데,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었던 거로는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1 근처에서만 문제가 생기니까 여기서 이렇게 약간 파냈었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뭐 적당히 뭐 1 마이너스 엡실론, 1 플러스 엡실론으로 해서 파내서 파티션을 굳이 쓴다면 0, 1 마이너스 엡실론, 1 플러스 엡실론 2. 뭐 이런 식으로 쪼개놓고 생각을 해주면 이렇게 세 개의 구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주면 적분이 잘 된다. 그래서 이런 뭐 파티션에 대해서는 어퍼섬, 로어섬 차이가 뭐 적당히 뭐 몇 엡실론보다 작아지니까 이렇게 적분 가능하다라는 걸 얘기할 수가 있었고, 여기서는 이제 불연속점이 한 개인데 불연속점이 뭐 한 개인데 이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뭐 이미의 유한계 또 잘 되는 거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확장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유한계니까 이제 각각의 불연속점인 점들을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가 있고, 뭐 A1부터 AN까지 이름을 잘 붙이고 이제 각각에 대해서 파내면 되겠죠. 만약에 뭐 불연속점인 점들이 A1, A2 이런 유한계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각각의 불연속점인 점을 기준으로 안 겹치게 되게 작게 이런 식으로 파내서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도려내서 생각을 해주면 유한계의 이 불연속점을 갖는 경우도 우리가 적분 가능하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그거를 얘기한 게 7.3.2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고, 뭐 이런 것도 우리가 했었고,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유한계까지 했으니까 이제 불연속점인 개수가 이제 점점 늘어나는 거를 생각을 해야겠죠. 어디까지 과연 적분이 잘 될까? 그래서 우선은 연속함수인 거 됐고, 불연속점이 한 개인 것도 적분 잘 되고, 좀 더 나아가서 불연속점이 유한계인 것까지 잘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무한계 생각을 해야겠죠. 불연속점이 무한계인 건데 우리가 무한계라는 거를 그냥 무한계 하나로 이렇게 퉁치지는 않았죠. 뭐 여러 가지 무한을 나타내는 것들이 있는데 무한 안에서도,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유리수 같은 거, 뭐 카운터블인 거, 뭐 언카운터블인 거, 뭐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할 텐데, 이 디리클레 함수를 생각을 해주면은 얘는 적분이 안 됐죠. 얘는 이제 적분이 불가능했었죠. 왜냐하면 유리수랑 무리수가 둘 다 실수에서 조밀하니까 유리수에서 1로 주고 무리수에서 0으로 주면은 아무리 파티션을 뭐 작게 잡든 어떻게 잡든 그 구간에서 수프리멈은 항상 1이고 뭐 인피멈은 항상 0이 되니까 얘네들의 차이를 줄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얘는 인테그러블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디리클레 함수는 뭐 모든 실수에서 불연속이니까 뭐 이런 얘기들을 해줄 수 있었는데, 이제 그 다음에는 어쨌든 이제 불연속점인 개수가 너무 많으면은 안 된다라는 거를 요 예제가 보여주는 거고, 디스컨티뉴 불연속점이 너무 많으면은 적분이 안 될 수 있다. 뭐 항상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안 되는 예제 하나 찾은 거죠. 이때까지는 계속 인테그럴을 한 예제만 얘기를 했었는데 뭐 이런 거는 적분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얘가 왜 적분이 안 되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불연속점이 좀 너무 많으면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불연속점이 유한계까지인 거 괜찮고, 근데 너무 많으면 또 안 되고, 그러니까 적당히 중간에서 타협을 봐야겠죠. 불연속점이 뭐 적당히 많으면 적분이 잘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지점이 정확하게 어딘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7.4랑 7.5에서는 이제 그 얘기를 잠깐 벗어나서 우리가 좀 더 많은 얘기를 하려면 이제 적분의 여러 가지 성질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미 뭐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 뭐 되게 당연한데, 적분은 이제 넓이로 이해를 하면은 이런 등식 같은 거는 뭐 당연히 잘 성립을 하는데, 우리가 적분을 지금 넓이랑은 연관을 짓고 있지 않으니까 요 정리를 이제 증명하는 데는 조금 귀찮긴 하기는 했지만, 뭐 이런 등식도 뭐 이것도 넓이로서 이해를 하면은 A에서 이렇게 C까지 적분해주고 C에서 B까지 적분해주면 뭐 A에서 B까지 적분해주는 게 된다. 뭐 넓이로 이해하면은 당연하죠, 그렇죠? 뭐
여기를 S1 여기를 S2라고 하면은 S1 더하기 S2 하면은 전체가 되는 거 뭐 당연히 알고 있으니까 뭐 명제 자체는 우리가 이미 뭐 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썼던 내용인데 뭐 정리 증명하는 데 있어서 뭐 조금 귀찮았었죠. 뭐 파티션 같은 걸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왜냐면 이게 적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인테그러빌리티 뭐 크리테리언 같은 거를 이용을 해야 되니까 파티션을 어쨌든 잘 잡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해줘야 되는 좀 번거로움이 있기는 하지만 뭐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런 거니까 뭐 이런 적분에 대해서 이런 성질이 성립을 하니까 뭐 그 다음에 뭐 티오렘 7.4.2에 나와 있는 것도 앞에서 했던 거를 이제 거의 그대로 이용을 하면은 뭐 이런 것들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적분이 이렇게 선형이다. 뭐 더한 거 잘 쪼개지고 상수배한 것도 잘 되고 그다음에 이런 대소 관계도 보존해주고 그다음에 절대값을 취한 것도 적분이 잘 된다. 뭐 이런 거도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나와 있는 정리들은 우리가 뭐 늘 이용하던 거기는 하지만 이제 정리를 요거는 이제 이런 것들은 앞에서 있었던 뭐 7.4.1이나 7.4.2나 얘네들은 뭐 정리 내용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니까 얘네들을 뭐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알고 있으면은 좋겠죠.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증명을 했었고 그러면은 우리가 뭐 많이 얘기했었던 이렇게 거꾸로 적분하는 거 반대로 뭐 적분해 준 거는 뭐 부호 바꿔주면 되는 거고 같은 점 양끝점이 같은 경우에서 적분을 해주면은 0이 되는 거 이것도 당연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우리가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니폼 컨버전스에 대한 얘기도 이제 잠깐 또 등장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제 이런 거 궁금하죠, 그렇죠? 이런 거 이거를 이렇게 쓰기는 했지만 얘를 조금 좀 더 극적으로 보이기 위해 쓰면은 얘는 요런 등식이 이제 언제 성립을 하냐라는 얘긴데 그러니까 요 리미트 기호가 적분 안으로 잘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건데 왜냐하면 이것도 좀 잘 생각을 해줘야 되는 이유가 적분 자체도 우리가 적분을 지금은 뭐 리만 합 뭐 이런 걸로 정의를 하는데 뭐 어퍼 인테그랄, 로어 인테그랄 이런 걸로 정의를 하는데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적분을 얘를 뭐 무한급수로 이해를 했었죠. 그렇죠? 정적분이니까 뭐 무한급수로 예를 들어서 적분도 어떻게 보면은 좀 극한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개의 극한의 순서를 잘 바꿀 수 있는지 이런 거는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였죠. 왜냐하면 이제 fn이 f로 뭐 잘 뭐 전별 수렴하고 fn 프라임이 뭐 g로 잘 가면은 결국은 뭐 f도 미분 가능하고 뭐 f 프라임이 g였다 뭐 이런 정리도 있었죠. 여기서 얘기했었던 것도 결국은 얘가 언제가 되는지 이게 궁금했었던 거였죠. 그래서 요 미분했던 게 잘 얘도 적분 기호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였는데 적분에서도 비슷하게 이 두 개의 극한이 서로 잘 교환이 되는지 왜냐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때 뭐 교환이 잘 되냐 이런 거는 우리가 좀 관심을 많이 갖는 대상인데 왜냐하면 뭐 행렬의 곱 같은 것도 행렬의 곱에서는 교환 법칙 잘 성립 안 하니까 그리고 그런 거를 굉장히 좀 특별한 걸로 이해를 했는데 이때까지 우리가 배웠었던 뭐 대부분의 연산들은 다 교환이 잘 됩니다. 뭐 더하고 빼고 곱하고 뭐 이런 것들 잘 교환이 되는데 교환이 잘 안 되는 것들을 몇 번 마주칠 기회가 없는데 이제 여기에서도 이런 교환이 잘 된다라는 거를 보장을 해주려면 유니폼 컨버전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니폼 컨버전스를 알고 있으면 이렇게 적분이랑 극한을 잘 교환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유니폼 컨버전스가 반드시 필요하다. 뭐 요거를 좀 강조를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요런 것도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얘도 왜 유니폼 컨버전스가 필요한지는 뭐 증명을 보면은 아시겠지만 이 적분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이 A, B에 있는 모든 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적분은 어쨌든 영역에 대해서 하고 있으니까 뭐 그 얘기는 이제 뭔가 모든 x에 대해서 이제 뭔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니폼 컨버전스가 정확하게 이 모든 x에 대해서 뭐 이런 뭐 라지 n 같은 거를 유니폼하게 잘 잡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 그냥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스는 진짜로 한 점에서만 하는 얘기니까 얘는 컨버전스는 한 점에서만 하는 얘기니까 뭔가 한 점에서만 하는 얘기로 모든 x에 대한 얘기를 하기에는 좀 부족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스로는 좀 이 등식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스로는 좀 부족하고 유니폼 컨버전스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도 뭐 예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7.5절에서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라고 해서 얘도 우리가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했었던 내용인데, 미분이랑 적분이랑은 사실 서로 독립적으로 뭐 발견이 된 건지 개발이 된 건지 어쨌든 서로 독립적으로 연구가 되어졌었는데, 얘네들이 사실은 이런 뭐 좋은 관계를 만족한다라는 게 이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로부터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적분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이때까지는 적분 이 값을 찾아내려면 얘는 어쨌든 뭐 적분 가능할 때 어퍼 인테그랄이랑 로어 인테그랄이랑 같아지니까 뭐 걔네 둘 중에 아무거나랑 뭐 값이 같을 테니까 뭐 적분 값을 찾으려면 항상 그렇게 찾아야만 했는데 매번 적분 값을 그렇게 찾기는 뭐 너무 힘들죠. 그래서 적분 값을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찾을 수가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면은 어떤 이 라지 f라는 게 미분해서 내가 원하는 함수가 되면 그 라지 f를 이용을 해서 적분 값을 잘 찾아줄 수가 있다. 그래서 요것도 이미 우리가 결과는 다 아는 건데 이 정리가 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뭐 아니면 뭐 이 정리를 어떻게 증명하는지에 좀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면은 좋겠죠. 그래서 이 적분 값을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우리가 이때까지 관심이 있었던 거는 적분이 가능하냐라는 거에만 인테그러블 한지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뭐 당연히 그 다음 관심사는 적분이 가능하고, 그럼 적분이 가능하면 적분 값이 있을 텐데 그 적분 값을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뭐 이때까지는 그냥 뭐 적분이 잘 되면은 얘가 뭐 어퍼 인테그랄이랑 로어 인테그랄 뭐 둘 중에 뭐 같으니까 뭐 둘 다 같아지니까 그냥 뭐 둘 중에 하나로 값이 잘 있다라는 정도만 알았는데 진짜로 이 적분 값을 찾으려고 하다 보면은 이 어퍼 인테그랄, 로어 인테그랄 찾는 게 뭐 그렇게 뭐 만만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 얘가 다 수프리멈, 인피멈으로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실제로 값을 찾기는 굉장히 힘든데 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이용을 하면은 좀 계산을 쉽게 할 수가 있다. 다만 이제 이거를 할 때는 쉽게 계산이 되긴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 라지 f를 어떻게 찾을 건지가 더 문제긴 하죠, 그렇죠? 요 라지 f를 어떻게 찾을 거냐. 뭐 이거는 뭐 그냥 우리가 하던 대로 찾아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라지 f를 어떻게 찾는지는 이제 각자 해야 되는 몫이고, 다만 이제 요런 f를 잘 찾을 수가 있으면 적분값을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적분값을 쉽게 구하는 방법은 요 라지 f를 잘 찾아주면 된다라는 얘기였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두 번째는 뭐 가끔 뭐 미적분학 책이나 어떤 데서는 뭐 미적분학의 뭐 제1 기본 정리, 뭐 제2 기본 정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뭐 굳이 이렇게 1, 2 나눌 필요 없이 그냥 요거 통째로 그냥 미적분학의 정리로 잘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우리의 질문은 G가 어떤 적분이 잘 된다라고 하면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적분했을 때는 어떤 함수가 되냐. 적분이 가능한 거는 알겠는데 적분하면 어떤 함수가 될까? 어떤 함수가 되냐라는 거는 뭐 적분했을 때 나오는 그 함수는 적분했을 때 얻어지는 함수 했을 때 얻어지는 함수는 어떤 성질을 만족할까?
걔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지가 좀 궁금합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뭐 함수에 대한 뭐 성질이라고 하면 그냥 뭐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데 어떤 적분 가능한 함수를 가지고 오고 그럼 걔는 진짜로 적분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니까 적분하면 어떤 새로운 함수가 얻어지는데 걔를 뭐 라지 gx라고 이름을 붙였을 때 요 라지 gx가 뭐 연속이냐 미분 가능하냐 이런 얘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거는 그냥 적분 가능한 애 가능한 애 가지고 와서 적분을 해주면 걔는 연속이 됩니다. 걔는 연속이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g에다가 조건을 좀 더 줘서 만약에 g가 연속이다 라고 하면은 이제 라지 g는 미분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적분에서 얻어지는 함수들이 어떤 성질을 만족하는지 뭐 이거에 대한 증명도 뭐 이런 얘기들은 뭐 우리도 많이 봤었던 내용이긴 하니까 왜냐하면 근데 뭐 고등학교 때에는 우리가 어차피 되게 좋은 함수들만 다루고 있으니까 뭐 다항함수, 뭐 삼각함수 이런 애들만 다루고 있으니까 뭐 걔네들은 당연히 뭐 무한번 미분 가능하니까 우리가 뭐 미분 가능한지 안 한지를 막 따질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 뭐 해석학에서는 그런 좋은 함수들 말고 이제 조금 이제 안 좋은 함수들, 뭐 미분도 잘 안 되고 연속도 잘 아닌 애들을 주로 다루니까 요 뭐 미분 가능한지 연속인지 이런 거를 따지는 게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뭐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마 네 여기까지가 저번 시간에 했었던 내용인데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뭐 복습을 하나로 좀 빨리 얘기하기는 했지만 뭐 이런 얘기들을 뭐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7.6절이 이제 7장의 적분의 마지막 얘기인데 여기서 하는 얘기는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책을 좀 꼼꼼하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마지막 절, 뭐 에필로그 이거 빼고 이 내용에 있는 마지막 절은 좀 어려운 내용이 있으면서 되게 좀 불친절하게 모든 거의 대부분 내용들을 다 연습 문제로 빼놔서 이거를 이제 그냥 혼자 보기는 조금 쉽지 않을 수 있는데 그래서 좀 뭐 예제나 이런 것들을 좀 다 같이 보면서 여기 나와 있는 얘기들을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질문은 이제 아까 했었던 이 질문에 이어서 어떤 함수까지 적분이 잘 되냐, 그래서 적분 가능하다라는 거랑 필요 충분 조건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적분 가능한 함수가 뭔지, 적분 가능하다라는 거랑 동치인 게 뭔지, 어떤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딱 보고 걔가 적분 가능한지 안 한지를 알 수 있는가, 요런 걸 어쨌든 뭐 분류하는 거라고 뭐 볼 수도 있겠죠. 뭐 어떤 함수가 딱 주어져 있을 때 걔가 적분이 잘 되냐 안 되냐, 적분 가능한 거, 적분 가능하지 않은 거 이렇게 나누는 뭐 분류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했었던 얘기들을 잠깐만 정리를 해보면 우선은 연속함수 적분 잘 되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불연속적인 거를 좀 해야 되는데 불연속점이 뭐 유한계인 것까지 잘 됐었죠, 그렇죠? 유한계인 것도 적분이 잘 됐고,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했었던 게 뭐냐면 불연속점이 뭐 실수 전체인 거, 아까 우리가 뭐 0,1 정도로 뭐 줄여서 얘기한다면 모든 0,1에 있는 모든 점에서 불연속인 애는 얘는 이제 적분이 안 됐죠. 그래서 그 사이 어딘가겠죠, 그렇죠? 그 사이 어딘가에 이제 정확하게 뭐 불연속점이 뭐 얼마면 얘는 이제 딱 적분이 되는 이 동치인 것, 불연속점인 게 뭐 얼마나 많아야 얼마나 많아야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불연속점이 얼마까지 많아도 적분이 잘 되는가, 요거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를 제가 계속 얘기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요거를 얘기를 하려면은 뭐 새로운 정의가 필요해서 제가 좀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요 불연속점인 게 이제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적분이 잘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몇 가지 예제들이 있습니다. 요 중간에 있는 것들을 이제 중간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또 보여주는 예제가 있는데 이제 요 예제들이 좀 되게 미묘한 부분들이 있어서 요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우선은 유한계까지는 이제 적분이 잘 되니까 유한계까지는 잘 되니까 당연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제 무한계겠죠. 무한계까지는 잘 생각이 되는데 예제 7점 뭐 예제 번호가 안 적혀 있긴 한데 토마의 함수라는 게 있는데 얘는 어떻게 정의가 되는 거냐면 뭐 이름을 tx라고 붙이는데 x가 뭐 0에서 1 사이에서만 정의가 된 x가 0일 때는 1로 주고 x가 무리수일 때는 0을 주고 그러니까 이거 여기까지는 약간 디리클레 함수랑 되게 비슷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x가 유리수일 때 얘기해야겠죠. 유리수일 때. 네, 유리수면은 x를 항상 n분의 m꼴로 기하분수꼴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기하분수로 항상 나타냈을 때 이 값을 n분의 1로 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tx는 유리수에서 만 불연속입니다. 그러니까 무리수에서는 연속입니다. 그래서 요 토마의 함수라는 건 뭐 토마의 아니면 토메라고 부르는데 요 토마의 함수는 유리수에서만 불연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연속점인 점을 다 모으면은 이제 유리수만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뭐 보였다 치고 그러면은 우리가 나중에 이번 시간에 말고 다음 시간에 제가 할 얘기는 tx는 적분 가능합니다. (0,1에서) 적분 가능합니다. 뭐 실제로 뭐 값은 웬만하면 0이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값이 0인 거는 그래도 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게 무리수가 좀 더 많으니까 뭐 유리수일 때는 n분의 1이긴 하지만 무리수가 훨씬 더 많죠, 그렇죠? 0,1에서 얘는 언카운터블이니까. 그래서 뭐 훨씬 더 많은 점에서 0이니까 뭐 적분값이 0인 거는 뭐 이것도 당연히 증명을 하겠지만 그래서 tx는 적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찾은 게 뭐냐면 무한계에서도 적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불연속점이 무한계여도 적분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찾은 거는 유리수만큼, 그러니까 카운터블이죠, 그렇죠? 불연속점이 이제 무한계인 거를 생각을 하는데 카운터블계만큼 있어도 적분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불연속점이 무한계인 것도 우리가 컨트롤이 잘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확장이 잘 됐고 확장이라기보다는 이제 요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예제가 있냐면 얘는 예제 7.6.2였던 것 같은데 이제 요거를 얘기하기 전에는 이렇게 칸토어 셋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만 다시 복습을 할 필요가 있는데 뭐 되게 이상한 집합이었죠. 되게 이상한 성질들을 많이 갖고 있는 집합이었는데 얘는 어떻게 정의를 했었냐면 0과 1 이란 이 선분이 있을 때 얘를 C0라고 이름을 붙이고 얘를 3등분해서 가운데에 있는 거를 드러내요.
그러면 이제 여기 3분의 1 여기 0이고 3분의 1 3등분 해놓고 가운데 있는 거를 빼내요. 얘를 C1이라고 만들고, 근데 또 이제 각각의 두 개의 선분이 생겼는데 얘네에 대해서도 각각을 3등분해서 가운데를 빼내요. 그래서 여기는 0, 뭐 9분의 1, 여기가 뭐 9분의 3이니까 뭐 9분의 2 해서 가운데를 다 빼내요. 얘를 C2로 만들고 이 짓을 계속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얻은 얘네들의 교집합, 뭐 교집합이라고 쓰긴 하지만 어차피 얘네가 계속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냥 이제 각각에 나오는 단계가 그냥 칸토르 셋이 되는데,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뭔가 남을 텐데 걔를 우리가 칸토르 셋이라고 부릅니다. 칸토르 셋을 C라고 많이 쓰는데 앞 글자 따서 요 C라는 이 칸토르 셋이 뭐 되게 뭐 이상한 성질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예전에 제가 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은데 뭐 좀 많이 이상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C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얘는 지금 이렇게 계속 거의 이렇게 더 많이 뒤에 뭐 C 10 정도 가면은 되게 조그만한 구간들이 여러 개 있는 거겠죠, 그렇죠? 되게 엄청 작은 구간들이 여러 개 있어서 요 길이가 얼마가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전체 길이는 1이니까 1에서 빼낸 것들을 한번 재보려고 해요. 얼마만큼 빼냈나, 길이가 얼마짜리를 뺐냐면 여기에서는 빼낸 길이 여기서는 3분의 1만큼 뺐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얼마를 뺐냐면 이제 구간이 길이가 3분의 1씩 됐고 또 3분의 1에서 드러냈으니까 9분의 1짜리를 2개 빼냈어요. 그쵸? 여기서 여기 9분의 1 빼냈고 여기서 9분의 1 빼냈고, 그래서 9분의 2만큼 빼냈습니다. 뭐 다음 단계에서도 이제 이런 거는 여러분 수능 문제 많이 풀어보셨으니까 당연히 등비급수처럼 되겠죠. 항 2개 찾았으니까 초항이 첫 번째 항이 3분의 1이고 공비가 3분의 2니까 빼낸 길이가 얼마냐면, 빼낸 길이 총합이 얼마냐면 뭐 3분 1 빼기 3분의 2분의 3분의 1이죠. 빼낸 길이는 1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굳이 길이를 이름 붙여보면 길이는 0입니다. 왜냐면 전체 길이가 1인데 빼낸 거를 1만큼 빼냈으니까 남는 거는 0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길이가 0인 집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드는 생각은 길이가 0이니까 원소가 얼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보통 그렇죠. 원소가 얼마 없을 거다. 왜냐면 길이가 0이니까 뭐 길이가 1짜리면은 뭐 좀 원소가 많이 있고 길이가 2면은 좀 뭐 좀 더 많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좀 우리의 직관이랑 잘 맞으니까 길이가 0이어서 원소의 개수가 얼마 없을 것 같은데 C라는 집합은 언카운터블입니다. 여기 안에 원소의 개수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길이는 0이지만 원소의 개수는 엄청 많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조금 다르긴 하죠. 왜냐면 길이가 좀 작으면 원소가 없을 것 같고 길이가 좀 많으면 원소도 많을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길이랑 이 원소 이 집합의 농도랑 좀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 칸토르 셋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함수를 만드는데 x가 칸토르 집합에 있으면 1이고 없으면 0입니다. 요런 함수를 가지고 오면은 얘는 이제 C에서 불연속인데 얘는 C에서 불연속이고 C 바깥에서 C의 여집합에서 연속입니다. 그래서 얘는 불연속점인 게
언카운터블만큼 있는 거죠. 그런데도 놀랍게도 HX는 적분 가능합니다. 0에서 1만 따져줬을 때 뭐 이것도 제가 뭐 나중에 증명을 다 할 텐데, 지금 했었던 뭐 아까 얘기했었던 뭐 토메 함수에 대한 얘기나 요 칸토르셋에서의 뭐 얘기나 다 증명을 할 텐데, 우선은 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증명은 안 하고 얘기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런 예제도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카운터블 셋에서 불연속인 어떤 함수가 있는데 걔가 적분이 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던 게 여기까지. 그래서 뭐 칸토르셋은 아마 여러분들 그래도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요거에 대해서도 제가 뭐 좀 더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정의한 거를 생각을 하면은 저는 이 칸토르셋은 이 언카운터블이다 라는 거는 이제 증명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함수를 만들어 줬을 때 얘는 이 칸토르셋에서 불연속입니다. 에서만 불연속입니다. 그래서 지금 했었던 게 뭐냐면, 얘를 아까 앞에서 했었던 거 잠깐만 다시 가지고 오면, 뭐 요거 얘기를 했었는데, 방금 얘기했었던 두 가지 예제가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방금 얘기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토마의 함수라는 게, 얘는 이제 불연속점인 점들을 다 모으면은 얘 유리수였는데, 뭐 당연히 0과 1 사이에 있는 것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유리수점들이었는데 얘는 적분 가능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어떤 칸토르셋에 들어가면 1이고 바깥에 있는 거는 0인 요런 함수를 생각을 해주면, 얘는 불연속점이 그리고 얘는 카운터블이고, 불연속점이 칸토르셋인데 얘는 어차피 뭐 0과 1 사이에 있는 애니까 여기에서도 적분이 가능해요. 근데 얘는 언카운터블이죠. 그렇지만 뭐 길이는 0인. 그러니까 이제 요거 가지고 보니까 이제 좀 더 뭔가 다른 게 필요하다는 게 좀 느껴질 수도 있죠. 왜냐면 유한계까지 인테그럴을 잘했고, 이제 무한계에서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던 뭐 디리클레 함수를 생각을 해주면, 얘는 디리클레 함수였는데, 디리클레 함수는 이제 0과 1 사이에 있는 모든 점에서 불연속이 내는 인테그럴을 하지 않았고, 근데 이제 0과 1을 이 집합이 이제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 우리가 좀 더 일반화를 할 때 얘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어서 이제 그 성질을 얘가 갖고 있으니까 인테그럴을 하지 않다 라고 뭐 어떤 성질을 뽑아내려고 하는데, 만약에 그거로 언카운터블인 거를 뽑아내면은, 그럼 이제 요런 얘기를 우리가 해줄 수도 있죠. 불연속점인 게 카운터블이어야 인테그럴을 하다. 그래서 얘랑 얘랑 동치다. 그러니까 얘는 불연속점이 언카운터블이니까 적분 가능하지 않다 라고 이렇게 일반화를 하면은 이런 발레가 있는 거죠. 그렇죠? 얘는 성립 안 하죠. 왜냐하면 불연속점이 언카운터블게만큼 있어도 적분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예제들이 얘기를 해주는 거는, 이 카운터빌리티로 언카운터블이냐 카운터블이냐를 가지고 이 적분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따져주면 안 된다.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카운터빌리티라고 그냥 부르는데, 카운터블이냐 아니냐, 이냐 아니냐, 이거로 적분 가능성을 따지면 안 된다. 뭐
뭐 따지면 안 된다라기보다는 그냥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불연속점이 셀 수 있냐 셀 수 없냐를 가지고 그 함수가 적분이 가능하냐 안 하냐를 따지면은 안 되는 거죠. 이걸로만으로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를 얻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요 무한계에 있는 어떤 뭐 집합을 따지긴 따지는데 이제 그거에 셀 수 있냐 셀 수 없냐로 적분 가능성을 따지면은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이제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는 이제 요 0,1이 뭐 어떤 성질을 갖고 있길래 얘는 적분이 안 되는지, 똑같이 언카운터블이긴 한데 얘랑 얘랑 똑같이 언카운터블인데 궁극적인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은 약간 이 길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요 길이. 얘는 길이가 1이죠. 얘는 길이가 0입니다. 그래서 요런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서 얘는 적분이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되는 거를 약간 길이에 관한 얘기로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책에 나와 있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뭐 여기까지 좀 제가 말을 빨리 했나요? 잘 되시나요? 네. 어쨌든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요 두 가지 예제가 굉장히 다 증명하려면은 되게 오래 걸립니다. 뭐 여러 가지 성질도 증명을 해줘야 되고 그렇지만 얘가 얘기를 해주는 거는 카운터블이냐 언카운터블이냐를 가지고 적분 가능성은 모른다. 그러니까 뭔가 좀 새로운 게 필요하다.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증명하는 게 당연히 좀 힘들었긴 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증명 없이 우선은 받아들이면은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냐? 라고 하면은 이제 이 메저 제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메저 제로라는 게 이 메저라는 게 이제 등장을 하는데 뭐 우리말로 뭐 측도라고 불러서 이 메저에 관해서 뭐 따로 뭐 공부하는 뭐 메저 시오리라고 부르는 뭐 측도론 같은 것도 따로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복잡한 얘기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들은 다 필요 없고 딱 한 가지 개념만 있으면은 됩니다. 그래서 메저 제로라는 게 뭔지, 어떤 집합이 메저 제로다 라는 거의 정의가 뭐냐면 이제 여기서 한 가지 그래도 얘기해야 되는 부분은 뭐 메저가 1이다 2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집합이 메저 제로다라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뭐 메저가 얼마인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이 메저 제로가 한 단어처럼 어떤 집합이 가지고 있는 성질인데 얘가 어떤 성질을 만족할 때 메저 제로라고 얘기를 하냐면 뭐 임의의 에필론이 잘 주어져 있을 때 어떤 카운터블 컬렉션 오브 오픈 인터벌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오픈 인터벌들이 뭐 적당히 카운터블계만큼 약간 그래도 속으로 생각할 때는 대충 무한계 정도로 생각을 해줘도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카운터블계만큼 있으면은 뭐 너무 많으니까 생각하기가 힘들지만 또 대충 마음속으로 유한계라고 하면은 그래도 좀 상상이 잘 되니까 얘가 어떤 성질을 만족하냐면 이 카운터블계만큼의 오픈 인터벌 ON들이 존재하는데 이 두 가지 성질을 만족합니다. 첫 번째로는 A가 요 오픈 인터벌들의 유니언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A를 덮고 있는 거죠, 그렇죠? A를 이 오픈 인터벌들은 다 유니언 했을 때, 다 합집합했을 때 A를 포함하고 있고, 근데 포함하는데 그러면은 이게 뭐 포함하는 거 뭐 되게 넉넉하게 포함을 할 수도 있고, 되게 타이트하게 포함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후자로 생각을 해서 이 오픈 인터벌들의 길이들을 다 합치면은 얘는 내가 충분히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되게 타이트하게 덮고 있다. 그래서 이 오픈 인터벌들의 길이의 합이 매우 작다. 그럼 생각을 해보면은 A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뭐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닌데 이렇게 길이라는 게 우리 얘기하지는 않았죠. 어떤 집합의 길이가 뭔지 얘기를 안 했지만 A라는 집합의 길이 생각해보면 얘도 매우 작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A를 이제 이 ON들을 합집합한 게 A를 포함하고 있고 ON들의 길이의 합이 굉장히 작으니까 A의 길이도 당연히 엄청 작겠죠. 그래서 이 메저 제로라는 얘기는 길이가 엄청 작다라는 얘기입니다. 길이가 사실 마음속으로는 길이가 0이다. 이 메저라는 게 어쨌든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이 길이 1차원에서는 길이고 2차원에서는 뭐 넓이고 3차원에서는 부피고 하는 거를 좀 일반화한 겁니다. 그럼 뭐 의미의 더 뭐 고차원에서는 그 영역에 이제 뭐라고 부르기도 좀 그렇죠. 뭐 길이, 면적, 부피 말고 뭐 4차원에 있는 어떤 뭐 도형의 뭐 일반적으로 부피라고 부르니까 이제 부피를 좀 일반화해서 우리가 메저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런 거는 나중에 아마 여러분들이 4학년 이후에 만나실 수가 있고 여기서 그냥 메저 제로라는 것만 얘기합니다. 그냥 길이가 엄청 작다. A를 덮고 있는데 그 덮고 있는 것들의 길이 합이 매우 작으면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메저 제로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이제 몇 가지 예제가 있는데 요거 하나만 한 2개 정도만 얘기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메저 제로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은 좋은데 그럼 이제 제 번호는 까먹었는데 아마 7.6.2인가 3인가 유한계의 집합, 유한계의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은 메저 제로가 됩니다. 그쵸? 이런 유한계 원소가 있는 집합의 길이를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은 0이라고 대답을 하겠죠, 그렇죠? 왜냐면 이렇게 뭐 수직선상의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점들이니까 점 자체로는 길이가 없고 걔 뭐 유한계 모아봐야 길이가 없겠죠. 그래서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얘가 왜 메저 제로인지는 이제 뭐 증명을 하려면 우리가 어떤 오픈 인터벌들을 잘 잡아야겠죠. 오픈 인터벌을 잡는데 그래서 어떻게 잡을 거냐면 각각의 AN에 대해서 오픈 인터벌을 기준으로 아주 작게 잡아주면 되겠죠. AN 빼기 뭐 2n분의 엡실론, AN 더하기 2n분의 엡실론 이 개수만큼. 그래서 ON을 저걸로 잡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을 전부 다 합집합하면 ON들을 전부 다 합집합하면 얘는 당연히 A를 포함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각각의 이 ON들이 AN을 다 하나씩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보통은 이제 요거까지는 잘 잡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얘네들의 길이의 합이죠. 길이의 합이 엡실론보다 작아져야 되는데 근데 애초에 ON을 우리가 어떻게 잡았냐면 구간의 길이가 요거의 구간의 길이가 여기가 뭐 2n분의 엡실론 2n분의 엡실론이니까 전체 구간의 길이는 n분의 엡실론이죠. 그래서 얘는 n 곱하기 n분의 엡실론이어서 뭐 그냥 엡실론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 작게 잡아줄 수가 있으니까 얘는 메저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직관과 잘 맞죠, 그렇죠? 이 몇 개 이렇게 디스크리트한 이렇게 점이 몇 개 찍혀 있는 집합은 메저 제로다. 그래서 메저 제로라는 거를 보이려면 우리가 오픈 인터벌을 잘 잡아주면 됩니다. 이거를 잘 뭐 컨스트럭트 한다라고 하는데 그 파티션 잡는 것처럼 뭐 적분 가능하다라는 거 보이려면 파티션을 잘 잡아야 되는 것처럼 뭐 비슷하게 메저 제로인 거를 보이려면 이런 오픈 인터벌들을 잘 잡아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확장을 해주면은 어디까지 확장이 될까? 그럼 이제 카운터블인 것도 메저 제로가 됩니다.
요것도 한번 증명을 해보면 우선은 카운터블이니까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가 있죠. 이 A1, 2, 3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렇죠? 언카운터블이면은 이렇게 쓸 수가 없죠, 그렇죠? 카운터블이면은 뭐 자연수랑 1대1 대응이 되니까 차례대로 이렇게 번호를 붙일 수가 있죠. 1, 2, 3, 4. 그래서 A1, 2, 3라고 이름을 붙이면은 아까처럼 이제 각각의 AN에 대해서 작은 구간들을 잡아주면 되겠죠. 근데 아까 했었던 거랑 조금 달라지는 게 뭐냐면 이제 아까처럼 해보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아까는 여기 2n분의 엡실론 an에 뭐 더하기 2n분의 엡실론 이렇게 잡았는데 여기 등장하는 n이 뭐였냐면 아까 그 원소의 개수였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개수가 무한히 많으니까 이 라지 n을 이용해서 잡아주면 안 되겠죠. 근데 어쨌든 뭐 되게 작은 애로 잡아야 되겠죠. 여기 2n분의 엡실론 할 때 뭔가 엡실론 밑에 그래서 우리가 뭘 잡아야 되냐면 an을 기준으로 an 빼기 뭐 몇 엡실론 여기도 an 더하기 몇 엡실론 뭐 이렇게 잡아줘야겠죠, 그렇죠? 아까는 이제 2n분의 엡실론으로 골랐는데 2n분의 1로 막 이렇게 골랐었는데 근데 이제 뭘로 고를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근데 뭐 어쨌든 이렇게 잡으면은 포함은 하니까 a가 5n을 합집합한 거에 들어가기는 해요. 여기서 5n을 이렇게 an 빼기 얼마의 엡실론 an 더하기 얼마의 엡실론 여기에는 뭐 굉장히 작은 수가 들어가야겠죠, 그렇죠? 여기 어쨌든 작은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뭐 요거는 만족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얘네들을 다 더했을 때 엡실론보다 작아야 돼요. 근데 뭐 구간의 길이가 지금은 뭐 2네모 엡실론인 거죠. 그래서 n분 1부터 무한대까지 더해줘야 되는데 얘를 해주면 얘는 1부터 무한대까지 2네모 엡실론이 돼요. 뭐 2랑 엡실론은 어차피 n에 무관한 애니까 바깥으로 나가면 1부터 무한대까지 얘를 다 더해줘야 되는데 이제 뭐로 잡아야 될지 좀 감이 오죠, 그렇죠? 왜냐하면 무한히 더했을 때 값이 유한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처럼 뭐 그냥 뭐 n분의 엡실론 뭐 이런 걸로 하면은 이제 무한히 더하니까 무한대로 가서 안 되니까 뭔가 무한히 더했을 때 값이 유한이 되는 거 그냥 적당히 뭐 2의 n분의 1 정도로 잡아주면은 뭐 상관없겠죠. 그래서 뭐 2 엡실론 2 앞에 붙어 있으니까 2분의 1로도 나눠줘서 그냥 이 n 플러스 1제곱분의 1 정도로 해주면 그러면 이제 여기 되니까 얘가 엡실론이 딱 되죠. 그래서 5n을 an 빼기 2n 플러스 1분의 엡실론 an 플러스 2n 플러스 1분의 엡실론으로 잡아주면 카운터블인 것도 매저 제로가 된다라고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유한계에 점 찍혀 있으면은 그걸 길이 물어보면 0이라고 대답을 할 거고 카운터블계만큼 찍혀 있어도 사실 뭐 엄청 적게 찍혀 있는 거니까 무한계긴 하지만 그래서 이거의 길이도 우리가 0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 했던 얘기들을 종합을 해보면 최종 결론이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이 리만 적분 가능성에 대한 이 르벡이라는 사람의 크리테리언인데 적분 가능하다라는 거랑 뭐 리만 적분 가능하다라는 거랑 동치는 불연속점이 매저 제로다라는 거랑 동치입니다. 그래서 요거 한 줄 증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얘기들이랑 또 잘 맞아요. 몇 가지 안 한 게 있긴 하지만 우선 유한계인 거, 불연속점이 유한계인 거, 뭐 아까 우리가 봤었던 것처럼 유한계의 집합은 매저 제로니까 괜찮고, 그러니까 유리수 같은 거, 토마의 함수 같은 거, 유리수에서
불연속인데 이제 불연속점인 거 다 모아두면 이제 유리수점이 되는데 유리수는 카운터블이니까 여전히 매저 제로여서 이제 적분 가능하고 아까 디리클레 함수 같은 거 0,1에 있는 모든 점에 대해서 불연속이었는데 0,1이라는 이 구간의 길이는 1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걔는 매저 제로 아니니까 리만 적분이 안 된다. 뭐 칸토르셋은 뭐 불연속점이 언카운터블이긴 한데 아직 우리가 그거는 얘기 안 했으니까 이제 그것도 얘기를 이제 하고 나면은 이제 요 르벡 크리테리언에 대해서 뭐 굉장히 강한 정리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아까 봤었던 사인 x분의 1 같은 것도 굳이 뭐 따지면은 얘는 불연속점인 점이 0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한 점에서만 불연속이니까 그냥 리만 적분 잘 된다. 뭐 한 점 하나짜리인 거 매저 제로니까. 그래서 뭐 굉장히 이제 엄청 많은 함수들이 주어져 있더라도 적분 가능한지를 금방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정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아마 다음 주까지 계속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뭐 좀 많은 얘기들이 좀 준비 과정이 필요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뭐 토마의 함수 뭐 적분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도 전부 다 안 했으니까 하기 위해서 좀 많은 내용들이 필요하기는 한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 적분 가능성의 제일 끝에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요거보다 이제 더 한 내용은 이제 리만 적분에서는 없으니까. 그래서 요 크리테리언만 알고 있으면은 뭐 이제 우리가 그냥 딱 봤을 때 적분 가능성에 뭐 판단하는 거는 금방 할 수 있겠죠. 근데 뭐 또 문제를 푸는 거랑은 또 다르니까. 그래서 뭐 요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빈 부분들을 채우는 거, 뭐 토마의 함수에 대한 뭐 성질이라든지 뭐 칸토르셋의 성질이라든지 아니면 요 르벡 크리테리언에 대한 증명이라든지 뭐 이거 하려면은 또 많은 내용들이 필요로 해서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아마 뭐 다음 시간에 당연히 다 못할 텐데 뭐 그 다음 주까지 이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없으시면은